자, 물질의 이중성. 빛도, 빛의 화동성과 입작성이 있듯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도 역시나 화동성과 입자성을 둘 다 가진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단 물질파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걸 드브로이파라고도 불러요. 1924년도에 드브로이가 빛이 파동과 입자성을 모두 갖고 있다면 전자 같은 입자도 분명히 파동성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주장을 했고, 이와 같이 물질의 입자가 나타내는 파동을 물질파 혹은 드브로이파라고 불러주는데, 그 드브로이파의 파장을 구해주는 공식이 이거예요. mv, 질량 곱하기 속도하면 뭐야? 네. 아니, 속도가 뭐냐고. 이거 뭐냐? 운동장. 맞아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속도가 너무 적거나 질량이 미안. 질량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 분모가 너무 커지지. 혹은 속도가 너무 빠르면 어떻게 될까? 분모가 커지지. 그럼 파장값이 너무 작아지겠지. 그럼 우리한테 관측이 안 돼요. 파동의 파장이 우리한테 안 보인다, 이거. 근데 빛이라고 하는 애는 질량이 굉장히 적죠. 네. 그러니까 빛의 이중성은 관측이 파동으로 되는데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어때? 질량이 빛에 갖다 대면 엄청 크지. 그러니까 김명은 다 파생했다는 거예요. 네. 파동을. 네, 그게 물질파예요. 물질파 확인 실험을 보면 일단 전자한테서 나타나는 걸 확인했어. 전자도 입자잖아. 그렇죠. 근데 입자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얘도 질량이 충분히 작으니까. 네. 실험 방법. 니켈 표면에다가 54V의 전압으로 가속했는 전자선을 입사시킵니다. 그럼 니켈 결정에서 부딪혀서 전자가 산란돼요. 산란의 수를 검출기로 측정을 했더니 보니까 전자는 50도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특정한 각도로 튀어나오는 전자수가 많아. 네. 그러면 전자가 파동처럼 뭐 했다는 거냐면 회절했다는 거예요. 회절. 꺾였다는 거예요. 회절은 뭐야? 파동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네. 그리고 특정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이체 파동의 일종인 X선과 전자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비슷한 선이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죠. 데이비슨 거머의 실험은 전자한테서 회절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한 실험이고, 톰슨의 전자 실험은 빛 말고 전자한테서도 뭐가 일어난다. 보강과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걸 확인했는 실험입니다. 둘 다 파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회절도 그렇고 간섭도 그렇고 뭐의 특징이니까? 파동에 대한 특징이니까. 물질의 이중성. 물질도 빛과 똑같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둘 다 가진다. 이걸 물질의 이중성이라 불러주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우리는 물질파를 관측할 수가 없다. 왜? 질량이 너무 크잖아. 질량이 너무 커서. 플랑크 상수값은 작은데 질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파장이 너무 짧아져서 파동을 관찰하기 너무 힘들다. 전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의 관찰. 입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응급선 실험은 응급선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빛인 거야. 쐈을 때 바람개비 설치하면 바람개비가 돌아요. 그 말의 즉슨 질량을 가지고 있고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를 가지고 레이저 빛을 이중슬릿 실험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쪽에서 이렇게 뚜렷한 선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간섭의 성질을 가지고 있네. 간섭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파동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파동성을 관찰할 수 있다. 즉, 전자는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가지고 있으니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일단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를 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이 분해능이라는 게 있어요. 현미경이 약간 능력치 같은 건데 너무 확대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은 이게 그냥 하나로 보이게 되는데 점을 이렇게 점점 가까이 찍어가지고 이게 두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분해능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그 분해능은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좋아요. 광학현미경의 분해능은 이 빛도 회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동이 있어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돼야지 이 정도까지만 이제 두 점으로 보여요. 근데 0.2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바이러스랑 미생물 같은 거는 그러면 광학현미경 빛으로 확대시키는 걸로 볼 수 있어 없어? 0.2 마이크로미터 0.2m가 있잖아. 그러면 0.2m면은 20cm. 그렇죠. 밀리로 얼마야? 밀리면 200ml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밀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예요. 그러면은 1000배 차이.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천이니까 엄청 작다 이거네. 약간의 그것보다 바이러스랑 미생물이 더 작으니까 이걸로는 제대로 된 확인이 안 되는 거지.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는 내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근데 전자를 가지고 현미경을 쓰면 이거를 좀 극복해 줄 수 있어요. 빛을 썼을 때는 우리가 볼록 렌즈 같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빛을 휘어지게 만들었다면 전자를 쓰게 되면은 코일에 전기를 흐르게 해가지고 어떻게 전자들이 움직이는 선을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마치 렌즈처럼. 그래서 이걸 자기 렌즈라고 해요.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가시광선의 수천분의 1 정도로 짧기 때문에 분해능이 더 좋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광학현미경보다 최대로 확대를 많이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광학현미경 말고 이렇게 전자현미경을 쓰게 되면은 전자현미경에 SEM이 있고 TEM이 있거든. SEM 같은 경우에 주사현미경이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요. 통과시켜버린다고. 전자현미경 TEM 같은 경우에는 튕겨나오면 반사되는 거예요. 미안, 거꾸로 얘기했다. SEM이 튕겨나왔는 전자를 보고 3차원 공간에서 튕겨나왔는 전자를 보고 물체의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초가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럼 속도 차이가 생기겠죠. 두꺼우면. 그래서 그 속도 차를 이용해서 형상을 그려주는 형태. 그러니까 얘는 튕겨나오다 보니까 3차원적인 상을 그릴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투과되다 보니까 2차원적인 상만 그려줄 수 있습니다. 뭐 좋다 나쁘다 할 게 없는 게 쓰임이 좀 달라요. 둘 다 전자선을 쏘고요. 자기 렌즈를 이용하고요. 현미경 내부는 진공으로 만들어놔야지 공기입자에 안 부딪히겠죠. 얘는 전자 검출기와 연결되어 있는 모니터의 영상을 보고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 형태고, 얘는 형광 스크린에 맺혀 있는 상을 보는 형태예요. 특징, 이제 반사되는 건 분해능이 추가된 전자현미경보다는 분해능이 조금 떨어지는데 대신에 입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팅건해야 되다 보니까 혹시나 전자에 부딪혀 통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얇게 표면에 코팅을 해줘야 돼요. 금속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에는 분해능이 좋아서 세포 내부 구조 같은 거 보는데 되게 좋겠죠. 얘는 겉부분을 볼 수 있는 거고 얘는 내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전자가 시료를 통과하는 동안 속력이 달라지면서 물집합 파장이 커지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커져버리게 되면 불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시료를 좀 얇게 떠서 실험을 해야 돼요. 이 렌즈는 이 현미경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과학 현미경 렌즈 쓰는 거예요. 실제. 오케이? 내용은 이게 다예요.